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의 기초 가이드로 시작을 해서 전에 영상에서는 현장 실습,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의 종착역, 취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격증 취득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복지기관에 취업을 하는 것인 만큼 공부하는 기간 동안 취업도 같이 알아보게 될 겁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자격증을 얻는 과정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오늘 영상 내용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학생분들이 사회복지기관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거쳐야 할 과정은 총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사회복지사 2급 또는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그 다음이 분야와 부서를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스펙 쌓기, 그 다음에 서류 접수, 면접, 이렇게 5가지의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하면서 뒤에 4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놓쳐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군다나 학습자분들 중에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얻는 게 필수냐고 물어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것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되겠죠.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1급 자격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2급 자격증으로 취업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물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을 필수로 요구하는 기관이 있기는 한데 거기에 이력서를 넣을 게 아니라면 2급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1급 자격증이 좋은 건 맞지만 필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2급 자격증으로 취업 못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괜히 그 말을 듣고 겁먹지 마시고 뒷내용까지 잘 확인을 해주셔서 취업 준비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얻었다면 혹은 자격증 취득 공부를 진행 중이라면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분야와 부서를 결정하는 것인데 저는 이 5가지 중에서 분야와 부서를 결정하는 파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사회복지기관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영유아복지, 정신질환자복지, 노숙인복지, 지역주민복지, 기타시설 등등등등. 지금 이야기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도 이용시설이 있고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부서별로 나뉘게 됩니다. 벌써 머리 아프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취업을 준비할 때 내가 어떤 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수학 강사로 3년을 일했는데 이분이 국어 강사로 지원을 하면은 3년 경력을 온전하게 인정받고 경력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야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복지 관련 업무 경력은 적으실 수 있어도 어찌되었든 다른 분야의 업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경력직으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에 취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하나의 분야를 선택하셔서 그 분야만 파고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원하는 분야와 부서를 선택하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남은 취업 준비 단계, 취업하고 나서의 생활 모두 힘들어질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내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어떤 분야, 어떤 부서로 가고 싶은지 확실하게 결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분야와 부서를 결정하게 되었다면 다음 단계가 스펙 쌓기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1급 자격증도 취업할 땐 하나의 스펙입니다만은 일단은 2급 자격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흔히 스펙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자격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죠. 선생님, 사회복지사 취업할 때 자격증 뭐 따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라도 가지고 있는 게 좋기는 합니다만은 그냥 막연하게 자격증 따기만 따면서 공부하면은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아까 저희가 분야와 부서를 결정하는 파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였다면은 어느 기관, 어느 부서에 취업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생기셨을 겁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원하는 분야와 부서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노인복지관 취업을 할 때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같이 알아보는 것처럼 복지기관 안에서 회계부서에 취업하는 걸 목표로 잡았다면 세무회계, 회계관리와 같은 회계 관련 자격증을 같이 준비하는 것처럼 의료사회복지, 정신건강사회복지,
학교 사회복지 이런 분야로 간다면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필수 코스로 밟으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거죠. 분야 부서 파트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여기에서 확실한 방향을 잡았다면 내가 어떤 자격증을 얻는 게 좋을지 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지진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분야와 부서에 맞게 자격증을 얻는 것, 이거를 기본적으로 잡고 가시고요. 분야, 부서 상관없이 일단 얻어두면 좋은 자격증, 아니면 주변에서 많이 얻으라고 하는 자격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운전면허, 컴퓨터 활용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죠. 일단 운전면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사회복지사 업무를 한다면 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를 보는 동안 운전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도 한몫을 하고요. 주야간 보호센터나 아니면 이용인 대상으로 송령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라면 12인 이상 스타렉스를 운전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면허도 면허이지만 일단은 실제로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취업에서 중요하게 적용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송령 서비스가 있는 기관 또는 보호센터를 목표로 취업을 준비할 때 12인 이상 스타렉스 운전이 가능하다. 이거는 굉장히 높은 가산점으로 들어갑니다. 꼭 참고해주세요. 운전면허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이 컴퓨터 활용 자격증인데요. 요즘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다루는 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자격증 취득 여부가 엄청 중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딱히 상관없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스펙업 자격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자격증은 적어두세요.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4년제 사회복지학과 졸업하신 분들이나 취업 관련 정보를 많이 알아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자격증일 텐데요. 분야, 부서, 막론하고 사회복지사 취업 준비를 하는데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100% 가산점으로 인정해줍니다. 커말처럼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말고 이 정도에서 끝나는 자격증이 아니라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가산점 차이가 굉장히 커지는 자격증입니다. 그 정도로 좋은 자격증이라는 거죠.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만이 가지는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학점인정 자격증 들어보셨죠?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도 학점인정 자격증으로 인정이 됩니다. 18학점으로 인정되는 좋은 자격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설계를 만들어 드릴 때 취업 목표가 확고하신 분들은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자격증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합격률이 엄청 저조하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스펙을 쌓는 단계에서 좀 더 욕심을 내고 싶다. 그때는 한번 도전해볼 만한 자격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자격증, 정말 중요하고 좋은 자격증입니다. 스펙 쌓기 단계에서는 이 자격증을 꼭 기억해주세요. 스펙 관련 자격증까지 준비를 다 했다. 그 다음이 바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입니다. 이때부터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에 나를 직접적으로 어필하는 순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는 제가 학습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할 때 도움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로 잡아야 할 3가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나는 뭘 잘하는지, 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3가지를 서류로 설명하는 게 자기소개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면접입니다.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이걸 준비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한가? 3가지 내용을 보면은 전부 나라는 대상을 기준으로 잡는 거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멋스럽게 꾸며내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학습자분들 중에서 가끔 나 자신을 어필할 만한 스토리가 없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스토리가 왜 없어요? 지금 칠판 보세요. 기관에 취업하려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얻으셨죠. 목표를 확실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안에서 어떤 분야가 있고 어떤 업무가 있는지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된다는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으셨고, 여기까지의 긴 여정들이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얼마나 잘 녹여냈느냐에 따라서 취업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학습자님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스토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어찌되었든 기관에 나를 어필하는 것이니까 나만 갖고 있는 이야기를 좀 더 멋스럽게 꾸며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스토리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다 하시면은 나의 이야기를 좀 더 쓰시면 되잖아요. 스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격증 공부를 좀 더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경험을 추가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나만 가지고 있는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멋스럽게 풀어주시면 기관에서도 이를 분명하게 알아줄 겁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사 취업을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설명드린 내용 안에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상담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댓글 또는 설명란에 있는 오픈 카톡 링크를 통해서 제게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신감이 생기셨다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기름진 학점원인대 안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